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제주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오늘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어디냐고요? 제주시 삼도동에 위치한 묵은성 마을을 찾았습니다. 묵은성 마을의 회장님을 맡고 계신 전 제주국제대학교 고정원 교수님을 만나서 묵은성 마을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묵은성 마을 회장님을 맡고 계신 고정원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장성철 TV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묵은성 마을에 한 60여 년 살고 있는 고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연을 할 기회를 줘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출연 제가 요청을 드렸다는 표현을 해주시기가 좀 감사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묵은성 마을에 좀 둘러보고 마을 이야기 들으러 왔다가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얘기를 좀 잘 정리해서 우리 유튜브 장성철 TV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고민하시다가 수락해 주셨습니다. 우선 출연 결정 감사드리고요. 저희 장성철 TV에서 지금 진행하는 현장 탐방의 코너인데 이 묵은성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묵은성 마을 전에 그 회장님 원래 고향이 애월읍 금성입니다. 예. 원래 고향은.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곳에 와서 살기 시작해서 이제 60여 년 남짓 이 묵은성에 살고 있네요. 그럼 금성에 몇 년 사신 겁니까? 금성에는 한 17년, 15년? 15년 금성 사시고 60년 묵은성 사셨으니까 그 묵은성이 진짜 고향이나 다름없는 그렇게 됐죠. 묵은성 마을 회장직을 몇 년 하신 겁니까 지금? 우리 묵은성 마을 회장 임기가 2년인데 이게 지금 네 번째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연임을 한 겁니까? 중간에 혹시 쉬신 적은 없으시고요? 아니, 없습니다. 그럼 연속 지금 네 번을 하니까 네 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8년째.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장기 집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동안 일을 워낙 많이 하셔서 그 마을 분들이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 한 7, 8년 동안 마을 회장직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글쎄요, 기억에 남는 게 묵은성이 그 쇠퇴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우리 묵은성이 그 찬란하고 그 제주도에 내에서는 가장 번화하고 부자들이 많이 살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동경하는 그런 마을이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늘 안타깝고 묵은성 마을이 다시 옛날의 광휘를 되찾을 수는 없을까? 다시 재생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늘 마음속에 간직해 있었어요. 묵은성이 가장 번성했던 마을이었다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것 같은데 묵은성이 왜 묵은성이라고 불린 겁니까? 이 묵은성은 그 옛날에 글자보다 오랜 고성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옛날에 성이 있었다. 성이 있었다. 고성, 옛날 성이 있었다. 그 신동국 승지결함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고성은 성의 기류와 성의 높이가 분명히 나와 있고 여기에 성이 터가 있었던 마을임을 입증해주고 있는 그 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묵은성은 그 이후에 이조 시대에 들어서서 묵은성에 이게 그 새로운 성이 생깁니다. 그게 성을 쭉 돌아가면서 성이 생기는데 이 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은 새 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새 성, 그게 새로운 생긴 성이니까 이제 옛날 있었던 성은 자연스럽게 그건 옛날에 있었던 묵은성, 오래된 성 묵은성 그런 표현으로 이쪽 마을을 이제 묵은성이라고 이게 불려져 오기 시작했죠. 조선조 들어서서 새로운 성이 생겼고 그 새로운 성이 생김으로 해서 예전의 성터는
묵은성이 된 거다. 그렇죠. 고려 시대에 있었던 성이었는데. 그 제주 고대사를 연구하셨던 김은석 교수님이 음. 저한테 묵은성이 탐나 고대 탐나의 성터였을 것이다. 그런 그 근거를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의견을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글쎄 그것에 대한 고증은 제가 확실히 갖고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예로부터 성은 왜 누르는가?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 국가 상태 자기네 부족 사회를 외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도 이 해변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이제 해적들도 들어올 것이고 외세 침입도 잦고 했기 때문에 성을 쌓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다시피 제주는 탐나국이라고 하는 탐나. 탐나국이라고 하는 육지와 같은 동등한 국가였어요. 고대 국가가 있었으니까. 고대 국가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고려 시대, 고려 시대까지 쭉 이렇게 그 고대 국가로 쭉 탐나 국가가 이어지다가 사실상 이조 태종 때 이르러서 이제 이게 성주로 바뀌고 이제 격화가 되기 시작했죠. 삼국 시대에는 똑같이 뭐 신라, 백제, 고구려가처럼 탐나국 같은 독립 국가였어요. 그 독립 국가로서의 탐나국의 성터였다. 예. 그런 주장인 거죠. 글쎄 탐나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의 부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성이었을 것이다. 뭐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그 일반 통상 관념으로 봐서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마을 표지석 지난주 왔다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진성이라는 말을 진성동 이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김은석 교수님한테 물었더니 탐나국 시대의 성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던데요. 네, 그래요. 김은석 교수님은 뭐 사학을 전공하셨던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 진성동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닙니다. 진성동은 묵은성을 한문 표기로 표기로 묵을 진자 자성자 진을 치다 머무르다 진을 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래됐다.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진을 치다는 베풀 진자도 되고 묵을 진자도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그렇죠. 글자군요. 우리가 무슨 진이라고 하든 무슨 진을 펼쳤다고 하든 베풀다고 하는 뜻으로 펼쳤다고 하는 뜻으로 진이고 이것은 오래됐다, 묵었다, 새 것의 반대말로 묵은 것이다. 그래서 묵을 성. 그 진성이 묵은 성이고 그렇죠. 묵은 성이 진성인 거예요. 그렇죠. 묵은 성을 한문 표기하니까 진성이 된 거죠. 그 묵은 성 이제 그 성의 이 지역 동네에 새로운 그 예전에 번성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으려면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할 텐데 혹시 묵은성 마을의 교통을 좀 더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 그 어떤 생각들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지 평소에 이렇게 의논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모든 게 때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 소위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또 시류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묵은성은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와집에 살고 있습니다. 기와집을 산 것은 뭐냐면 묵은성이 지금 전국 곳곳에 한 10여 각 전국 시도 17개 시도에 기와집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있습니다. 이 서울에도 물론 서촌이라든지 전주의 한옥지구 이런 게 있어요. 묵은성은 그런 한옥지구로 좀 오래도록 이렇게 간직하는 옛 성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때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 계획이 아주 활발화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도시 계획이 무계획하게 예, 진행되었던 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근성 지구도 무근성 지역도 옛날에는 정말 기와집들이 많았어요. 그 옛날이라고는 대강 어느 시대까 언제까지는 그런 묵은 저 이제 기와집 이조 시대 일제 강점기까지 그 최근 뭐 60년대 70년대에는 60년대까지도 들어 있었어요. 있었고요. 60년대까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와집들이 고옥이 되다 보니까 오랜 집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뭐 개축을 하고 그러질 아니하고 이제 헐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 시류라는 게 뭐냐면 그 기와집들은 그 옛날 고옥이고 이제 새로운 슬러브 집도 생기고 뭐 이렇게 그 새로운 그 가옥 구조들이 생겨나니까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집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묵은성 지역이 뭐 자기 멋대로 계획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집들이 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후죽순처럼 아주 높은 집도 생기고 고층 낮은 건물도 집도 막 생기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생겼어요. 그 어쨌든 이 묵은성 주변 지역을 그 저쪽 중앙로 칠성통 이런 거 다 합쳐서 원도심 활성화하자는 얘기는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 묵은성의 변화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혹은 뭐 번영하는 쪽으로 번성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조짐들은 혹시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회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이제 묵은성이 이 묵은성 지역에 원래 지금 한 5개 고을로 돼 있어요. 묵은성 자체가 고을이 5개가 돼 예, 있는데 예, 우리 지금 현재의 묵은성은 관덕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일도 일동과 건입동 일부하고 예, 지금 거의 중앙로를 기점으로 합니다만은 서쪽으로는 병문천 서쪽 이제 바다 쪽으로는 바다까지 예, 를 합쳐서 우리가 묵은성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 이 묵은성 지역에는 예로부터 진짜 묵은성은 아까 얘기했었던 옛날 고성이 있었던 지역 예, 그것만이 묵은성이고 그 묵은성으로 바다 쪽으로는 탑바레, 탑발에, 탑바레라는 말은 이 지역에 방사탑이 있었어요. 예, 방사탑이 있어서 이 방사탑 아랫마을 방사탑 아래, 예, 그러니까 예, 탑바레 그렇게 불려왔죠. 탑바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뒷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제주 목이 있는 예, 목관아가 있는 목관아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목사가 근무하는 곳이었죠. 그건 목사는 이제 행정을 다루지만은 한편으로는 제주 목사는 제주 진해 그 방어사를 겸했어요. 사령관까지 했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 군부를 통치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겸사라고도 했는데 예, 목사 겸 제주진 방어사, 예, 나중에는 전라 횟수사까지 겸하게 됐는데 그걸 겸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주진이 있었던 뒤쪽 마을, 그게 진영이죠. 영 뒤쪽 마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영뒷골, 영뒷골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지금 북초등학교 있는 데서부터 그 좀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그 위로부터 그 한지골 있는 쪽으로 객사골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객사골, 예, 객사골. 그 객사골은 거기에 지금 영주객사, 예, 영주객사라고 그래서 북초등학교에 있었던 그 터를 중심으로 해서 육지에서 관리들이 내려오거나 그러면은 묵고 가는, 묵고 예. 했던 그런 고을이어서 그 객사골 이렇게 등등 이런 그 고을이 있었거든요. 그 굉장히 묵은성이 큰 마을인 거네요. 지금 현재는 컸죠. 예, 예, 그러나 진짜 묵은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의 묵은성의 그 가운데 부분, 예. 가운데 부분, 그것이 묵은성입니다. 어쨌든 묵은성이 그 갖고 있었던 역사성이나 또 현재
그 도시의 변화 때문에 이게 쇠퇴해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직접 보시면서 묵은성 마을 회장 역할을 해오신 건데 묵은성의 어떤 가치나 이걸 좀 살려보자고 해서 뭐 책자도 만드시고 지도도 만드시고 그런 거로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2013년도인가? 예. 이제 도시재생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그 전서부터인데 도시재생이 화두가 돼서 곳곳에 도시재생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맨 처음에 원도심 프로젝트, 원도심 도시재생. 예. 원도심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원래 도시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원래 도시의 중심. 원래 도시의 중심은 제주도의 원래 도시 중심은 바로 묵은성입니다. 야. 지금 목관화를 중심으로 하는 관덕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도시의 중심이죠. 원도심이죠. 그 여기를 구도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원도심 그럼이죠. 이렇게 불러야 예. 맞겠네요. 예, 그럼요. 구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원래 도심이 아니라 현재 도심에 비해서 오랜 도심, 네. 이게 구도심이죠. 뭐 그러다 보면 원도심도 구도심에는 포함이 되지만 예. 원래 원도심은 원래 도시의 중심이다. 예. 근데 이 원도심을 좀 이 단어를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예. 구도심과 원도심을 또 혼동해서 쓰고도 있고. 예. 그런데 이 원도심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제주도의 이제 그 외연의 신제주를 비롯해서 굉장히 그 신도시 지구가 생겨나면서 원래 있던 분들이 많이 이주하고. 이주하고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차 젊은이들은 신도심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죠. 예. 젊은이들이 없어져 가요. 예. 이게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살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살아야 도시가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거주 문화에 동화되면서 그래 신도시 지역에 이런 그 거주지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원도심 지역에는 원래 터주로 살고 계시던 어른들, 노인네들만 사는 그런 지역으로 노인 노령화 지구가 돼버렸어요. 혹시 그 도시재생 프로젝트나 이런 걸 쭉 해오셨는데 예.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좀 둔화가 되거나 혹은 젊은이들이 조금은 더 들어왔다거나 그런 변화의 조짐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원래 도시 재생을 하면서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원도심 지역 그러니까 특히 묵은성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재생을 하려고 예. 제주도의 제1로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마중물 사업이었어요. 야. 마중물 사업. 마중물은 뭐냐면 원도심 묵은성 마을을 도시 재생을 하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타 지역으로도 퍼져나갈 거다. 퍼져나갈 거다. 예. 그래서 명칭부터도 마중물 사업이다. 예. 그렇게 꽂혀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묵은성 지역에도 도시 개혁을 하고 특히 북성로 지역에 이 물을 끌어들여서 저쪽 저 산지천물 예. 서쪽에는 병문천물을 예. 양쪽을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가로를 만들어서 3층도 그게 이를테면 이 서구 이 독일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걸 이제도 갔다 오면서 그걸 느꼈는데 이제 그 계획도로에다가 그 상가도 형성하고 그런 그 설계 도면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도정이 바뀌면서 다시 또 이게 없어지면서 도시재생 지수가 다른 데로 또 가더라고요. 그 수변 공간, 물 흐르는 공간을 만든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예, 있었죠. 근데 그게 저 실행은 못 해보고 계획으로만 끝났. 그렇죠. 계획으로 끝나버렸어요. 계획으로 끝나면서 이 묵은성 지역은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예. 지구 단위 계획은 그 지구별로 단위별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갈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전체적인 그 광범위한 도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구 단위별 계획이 생기면 그러면서 10층까지도 집도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우리는 해변 마을이 되다 보니까 사실 3층보다 더 높은 건물이 바닷가로 서게 되면 바다 경관도 막히고 네. 또 한라산 풍경도 막히고 그래서 그 경관이 좋지 않게 되는데 네. 그런 계획적인 환경 영향 평가나 그런 경관 영향 평가 없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도시 계획을 세우니까 10층 집도 짓고 9층 집도 짓고 이런 집도 짓고 그러니까 도시가 아주 난잡한 도시가 돼버리고요. 특색이 없어지고. 네, 특색이 없어지고.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안타깝고 그렇게 한데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요즘 그 조금 사람들은 좀 들어오고 있는 경향이에요. 예. 예, 무근성에 이제 신제주보다 더 그 땅값도 싸고, 예. 우선 집값도 좀 싸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옛날의 어떤 그 관계를 찾기는 좀 어려워진 게 계획부터가 아주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타이밍이 이제 늦어져 버렸어요. 예. 늦어버려서 이제는 이런 상태에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도로를 많이 뽑고 그 뭐 건물들을 높이 짓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예. 그러면서 옛 묵은성의 향수라도 좀 그냥 느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 마을에서 만든 지도 혹시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부탁드렸던 건데 이게 묵은성 마을 지도고 또 뒤에 보면 이 묵은성 마을에 있는 유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지도인데 이게 뭐 유적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묵은성을 옛날에 제주의 그 가치를 담은 이게 문화 관광이라든지 또 어떤 역사 관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자원들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 지금 제가 이 묵은성 이게 지금 하면서 묵은성 역사 따라 올레 따라. 이거 그 역사 따라 올레 따라 그또 교수님 이름 붙이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름을 말씀하시는 붙였습니다. 거 보니까 예, 역사 따라 올레 따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지도를 이 지도는 옛날에 있었던 이름들 여기 무슨 버레이 깔리 옛날 도수장터라든지 뭐 유창 산업들 뭐 사직단 뭐 각종 물들이 있었고 이게 사장밭이라고 해서 활터가 있었고 뭐 고만어터 뭐 피난민촌 6.25 때 있었고 여기 보니까 그 원나라 때 원제국 총관부 터 예. 원제국의 총관부가 있었네요 여기에. 그렇죠. 예, 이 원제국 총관부터는 이제 아다시피 고려시대 원나라가 원종 12년으로 기억하는데 원종 때로 시작을 해서 공민왕 30대 이때까지 약 거의 100여 년간 원이 지배를 받았어요. 제주를 직할했으니까요. 그렇죠. 원이 지배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원나라가 100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그 총관부라고 하면 관청이 있었던 터죠. 그게 바로 북초등학교 뒤에 있었고 그때부터 일제로 치면 조선 총독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탐나 시대 뭐 고성터도 있었지만 탐나 시대에 고성터도 있었고 또 원제국 총관부터는 100년 동안 우리 제주도를 전체 지배했다고 하는 거 볼 수 있으니까 그 위에 이 묵은성 마을은 원제국을 비롯해서 탐나국 시대부터 탐나국 시대부터 탐나국 고성이 있었잖아요. 탐나국 고성. 다음에 원나라 고려 시대의 총관부. 그 다음에 이조 시대 제주 목관아. 다 관청터는 다 여기 있었네요. 목관아. 뭐 일제 강점기에 뭐 제주도청은 그때 섬도자도청, 섬도청 다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묵은성은 제주도를 직하려고 관리했던 행정부가 있었던
진짜 원도심이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수도. 제주도의 수도 쉽게 얘기하면 그 역할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터였는데 이제는 그런 옛 자치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 이제 길들을 역사길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원래 17길이 우리 묵은성 마을 중심을 통하고 있어요. 빨간 게 예. 묵은성 마을 예. 요 길인데 이 역사 따라기 한번 더 그러면서 야 여기는 옛날 뭐가 있었던 터다 여기는 뭐가 있었던 터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참 그 농경문화 시대에서는 이 뭐라고 할까 이 예. 풍수에 의지해서 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 이 묵은성은 서쪽으로 병문천이 있었고 서북풍이 바로 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러네. 뭐 막아주는 게 없네요. 없죠. 예. 없어서 막아쳐줘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막아달라는 뜻으로 그쪽에다가 방사탑을 쌌어요. 방사탑. 예. 방사탑이라는 게 사악한 것을 방위하는 그런 탑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국대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사탑을 쌓았는데 이제 방사탑은 여기 도시 계획을 접해서 이제 저쪽 바닷가로 이전했습니다만은 방사탑이 있었고 그 병문천 변으로 포제단이니 붕운여단이니 여단이니 사직단이니 성황단이니 하는 이 주술신앙지 죄를 지냈던 곳들. 예. 이 주술신앙지 이걸 해주세요. 그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바람을 비가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 등등 주술신앙이 많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이런 그 터들이 그냥 있어요. 예. 지금은 있었던 터의 표지석들만 이렇게 쭉 있지만 언젠가 우리 장성철 TV 독자님들하고 묵은성 역사 따라 올레 따라 묵은성 마을 주술신앙지. 기행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한번 돌고 나면 우리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이렇게 살았구나. 이러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사는 데는 뭘 봐야 되냐? 물을 봐야 되거든요. 이 물을 보면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그러니까요. 예. 물이 근원, 이 수원을 찾아보고 그 다음은 찾아봐야 될 게 주술신앙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여기 사람 사는 곳에는 옛날 다 당이 있었어요. 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람의 쭉 발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묵은성 역사 따라 올레 따라 하면서 이 지도를 만들면서 그 이후에 제가 그 묵은성 그 오래된 미래 이 책을 지도에 이어서 책도 하나 내셨네요. 이건 그림책 이건 제가 내가 그림책 그 미술관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묵은성 마을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제 저랑 같이 우리 묵은성 마을에 같이 만든 거예요. 컨텐츠를 제공하시고 그렇죠.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목도 제가 그 묵은성 그 오래된 미래 이것도 제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는데 물론 오래된 미래에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흔적을 찾아보지 않으면 미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과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미래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를 왜 배우는가? 역사의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래에 뭐 막 삐까번쩍하고 막 번성하고 막 많이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들이 미래에도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꼭 우선 특히 과거에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 뭐 넓은 길 만들고 무슨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높은 집 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걸어서 다니고 조그마한 집에 그저 손발 많이 움직여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경쟁이 없었어요. 빨리 달려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경쟁이 없었어요.
경쟁해 가면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로 넓게 뽑지 맙시다. 네. 여기 마지막 자동차 많이 유입되지 맙시다. 도로를 뽑으면 자동차로 오게 돼 있어요. 나는 평소에 옛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렇습니다. 교통을 하면서 우리가 케인즈 경제 이론 같은 걸 이건 편집합시다. 경제 이론을 배울 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그래 배웠거든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된다. 그렇죠. 뭐 이쪽에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 하면 공급되죠. 그러나 거꾸로 교통은 공급을 하면 수요가 생긴다. 전 그거를 배웠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교통의 공급은 뭐냐면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주차장이 생기는 게 공급이에요. 도로를 넓게 만들고 주차장 만들어지면 자동차가 공급돼요. 자동차가 생깁니다. 자동차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 넓힐 필요가 없다. 특히 원도심 지역을 그렇습니다. 길 넓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동차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시는 옛날의 전통들이 사그라져 버리고 변화해 갑니다. 제가 그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그 헬레나 노르베리 호치의 라다크 프로젝트를 이제 보면서 참 전통을 오래 전통이 있었던 시대에 정말 행복했던 시대가 변화하면서 변화는 한마디로 경쟁이에요. 변화하면서 살다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우리가 사람은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구현하고자 최고의 그 선이에요. 지고지선 중에 가장 지고지선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자, 변화하고 경쟁하고 높은 곳에 가서 행복했을까요? 그럼 미래는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옛날 전통을 받아야 된다. 무근성의 가치를 잘 유지해서 미래에도 좀 뭔가 그런 천천히 그럼 이런 것들이 좀 살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염원을 담아서 이 책도 나온 것 같고요. 저기 보니까요. 네. 성지골 소리합창단 정기 연주회 포스터가 있어요. 저 무슨 합창단이십니까? 혹시 회장님이 저기 합창단 하시는 건지? 예. 홍 선생 저기 성지골 소리 합창단 포스터 하나 좀 갖다 줘봐요. 이 성지골 소리 합창단은 2017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활기, 기쁨,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창안한 것이 그러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하고 매칭하면 어떨까? 매칭하면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이게 행복한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싶어서 말만 들어도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주 북초등학교 어린이와 북초등학교와 그 다음에 우리 무근성 마을회와 마을의 자원은 경로당에서 노인들 이걸 뭐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임재규라고 하는 당시에 제주음악학교 회장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 합창단 같은 걸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주음악학회와 제주북초등학교 박희승 교장선생 그리고 저하고 세 단체가 모여서 성지골 소리 합창단이라는 것을 창단합니다. 이 성지골 소리 합창단은 글자 그대로 성지골이라는 말도 옛 성이 있었던 터지자거든요. 그런 말이라고 명칭을 제가 만들었고 성터. 성터에 있는 마을, 골. 그리고 소리는 특별하네. 성지골 소리는 다른데 합창 소리잖아요. 다른데 소리는 다르다. 성지골에는 7, 80대 어른들의 농익은 소리, 된장 잘 익은 된장 같은 소리, 그 소리와 정말 북초등학교 10대 어린이들이 티묻지 않는 맑은 목소리, 이거 합쳐지면 무슨 소리가 될까? 그 소리는 곧 성지골 소리다.
성지골 소리다. 그래서 성지골 소리라고 하는 의미 부여하고 그런 합창단을 만든 거예요. 그 합창단을 이게 소리자 들어간 게 그 노인 세대와 어린 예, 세대가 합쳐서 뭐 한다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리를 그렇죠. 쓰신 거군요. 예. 그래서 합창단 할 때 우리는 성지골 합창단과 성지골 합창단 그러니까 그 성지골 합창단 아니고 성지골 소리 합창단이야. 소리자가 빠지면 우리 합창단에 맥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소리가 합창이고 합창이 소리인데 왜 꼭 두 단어를 같은 뜻이 있는 단어를 연속해서 썼을까 그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네, 우리 성지골 소리가 들어감으로써 그 다른 수많은 다른 합창단과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10대 어린이에서 80대 노인들까지 같이 하모니가 돼가지고 합창은 하모니 아니에요. 네. 하모니가 돼서 노래를 하니까 그 합창단 구성이 참 재미있다. 네. 그러고 싶어서 특별히 초청을 많이 해줘요. 네. 노래를 잘 불러서라기보다는 좀 구성이 재밌다. 네. 이런 게 합창이다. 네. 이렇게 해서 초청도 해주고 연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참 2022년도에도 한 10여 개 단체에서 초청을 해줬어요. 네. 지금 여기 있는 합창단 성지골 소리 합창단 이것이 제6회 정기연주회 성지골 합창단 이제 그 소리 그 포스터입니다만은 예. 여기 지금 목관화에 서 있기 때문에 목관화인데 이 그림은 우리 아이들 북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린 이 그림이에요. 그림이 어린이 그림입니까? 예, 그림이고. 뭐 그림 수준이 예, 너무 좋은데요. 예, 그림이고요. 저 뭐, 여기 있는 요 그것은 버선 모양 아니에요? 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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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이 버선은 우리 마을이 삼도이동 여기서 관덕로고 2m 이건 해안가고 딱 버선 모양으로 추락이 돼 있어요. 추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버선 모양 저것도 다 버선 모양이죠. 우리는 저거 저 2회 때 건데 이게 마을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마을의 그러면 모양. 이게 묵은성입니까? 이게 삼도이동 그렇습니다. 전체 묵은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옛날 묵은성에 집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런 포스터를 우리가 근데 교수님 궁금한 거예요. 예. 옛날부터 묵은성은 버선 모양이었다. 뭐 이런 기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찾아낸 겁니까? 옛날 그런 건 없었고요. 예. 우리가 이걸 그 묵은성 마을 지도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버선 모양 디자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옛날부터. 디자인.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을은 이제 버선 모양의 그 마을이 된 거죠. 추락 구조라든지 딱 그렇게 딱 이렇게 됐어요. 혹시 뭐 거기 회장님도 합창단의 단원이십니까? 네. 합창단 단원입니다. 단장은 누가 맡고 계십니까? 단장입니다, 제가. 단장도 하시고 예. 그 노래도 직접 하는 단원도 하시고 예. 지휘는 누가 하십니까? 지휘는 우리가 창단하면서 박재헌 선생님이라고 성악을 전공하시고 지휘를 전공하시는 원래 육지부이신데 제주도에 와서 오래 되신 분인데 혹시 그분은 묵은성 사십니까? 지금 묵은성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들은 묵은성 살고 싶다고 막 하는 저한테 지휘자는 초빙하고 그렇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는 초빙을 하고 초빙하셨고요. 지휘자도 박재현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창단 때부터 이제까지 쭉 왔죠. 그럼 이제 성지골 소리합창단이 몇 년이 된 거죠? 작년 6회 연기 연주회했으니까 그럼 이제 7년이죠. 거기 혹시 단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한 아이들까지 하면 한 35명. 아이는 몇 명입니까? 아이는 10명 내지 12명 정도로 합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어린이와 어르신 세대가 함께하는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런 합창단으로서 그런 합창단이 제주도나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합창단 어린이끼리, 네. 뭐 실버는 실버들끼리 어른들끼리, 그렇게 하죠. 뭐 청년은 청년들끼리, 학생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쓰면 세대를 아우른다. 우리가 음표만 하모니 할 것이 아니라 세대를 하모니하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래서 소리 합창단. 그런 합창단을 만든 겁니다. 지금 요 뒤에 보니까 책들이 많은데 여기가 들어오면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팻말을 봤거든요. 여기 작은 도서관 중에 하나가 됩니까? 제주도에 작은 도서관이 지금 공공도서관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새마을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도서관들이 많죠.
근데 제주도 그 작은 도서관 협회가에서 제주도가 이제 협찬을 해서 운영해주는 도서관이 30개가 있습니다. 제주도 아, 전체에. 제주도 전체적으로요. 30개가 있는데 저희는 제주도가 지원해주는 4개 공공도서관, 이제 5개인데, 이제 4개 공공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아, 공공도서관은 제주도가 이게 지원해주고, 우리 지금 저기 사서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인건비도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작은 도서관은 글자 그대로 뭐 규격을 갖춘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럼 그래서- 도서관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도서관 명칭은 성지골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랬어요. 성지골 작은 도서관. 예. 그래서 이게 마을에 어른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대추도 갖고 여기서 책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여기를 지금 특별히 마을회관을 따로 없어서 여기 마을회관을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예. 여기서 각종 마을회 각종 프로그램도 예.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이 도서관에서 하고요. 진행하고, 또 합창 연습도 여기 이 자리에서 연습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작은 도서관 관장이랄까요? 예. 책임자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그것도 할 수 없이 이게 마을 회장이 이거 마을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탁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죠? 이건 이제 자동으로 마을 회장이 되시면 예, 마을 회장이어서 저 마을에 도서관 관장도 예, 합창단 단장은 아닐 수 있겠는데 자동 됩니까? 마을 회장 되면 합창단 단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닌데- 도서관 관장은 자동으로 되는. 예, 그 거나 위탁 사업이니까 위탁 사업이니까. 꼭 자동이 아니듯 자동은 아닙니다만은 위탁 사업 하니까 네. 이제 마을 회장이 도서관장을 하고 도서관은 언제 생겼습니까? 2019년도에 생겼어요. 아, 예, 그것도 그럼 회장님 계실 때. 예, 제가 이 마을내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걸 마을 회관이 없어서 도서관을 어떻게 좀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좀 또 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좀 만들면서 하다가 유치를 했죠. 아, 그럼 예. 이 작은 도서관을 도에서 직접 지어준 거네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복지회관입니다. 예. 복지회관 밑에는 경로당이고 위에도 경로당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좀 활용하기 위해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예. 이걸 경로당에서 2층만 비워주고 예. 여기다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걸랑 지금 이 제주시가 관리하는 저 복지회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 아, 우리가 그럼, 쓰면 안 그럼 되느냐. 예전에 있던 공간을 도서관으로 바꾼 예. 거네요. 예. 그래서 마을회에서 따로 예. 제주시와 임대차 계약을 만들어서 예. 제주시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쓰면서 도서관 유치 핑계로 예. 도서관을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마을회관도 겸하고. 혹시 뭐 도서관 이용 현황이나 이용률이나 또 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묵은성 마을에 주는 어떤 장점이랄까요, 또 긍정적인 현상들이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도서관이 참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뭐냐고 물으면 그 책 읽는 곳입니다. 뭐 라고 하면 책 읽는 곳 아닙니까? 그건 우답입니다. 제가 우답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책만 읽는 곳은 아닙니다. 책 읽는 곳이 아니에요. 도서관은 이제 우리 옛날 도서관에 가면 조용히 뭐 침묵 이렇게 해서 조용해라고 뭐 이렇게 하죠. 다른 데 방해가 된다. 도서관은 뭐 앉아가지고 자꾸 조용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뒹굴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이들이 뒹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떠들고 도서관에 와서 야 조용히 해라. 그건 옛날식입니다. 그래서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물론 책도 읽죠. 빌려가지고 읽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특히 이 도서관들이, 마을 도서관들이, 아까 그 작은 도서관들이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많아요. 여기 성지골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거 하나는 꼭 소개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도서관의 그 프로그램들이 따지고 보면 합창단도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합창단도 예. 일종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 맞는 프로그램, 예. 또 주부들은 주부들에 맞는 프로그램, 예. 또 어르신들, 실버들에 맞는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화되어 있고 네. 또 이제는 제주시를 비롯해서 제주도에서 혹은 제주문화예술단체 같은 데서 그런 것을 겨냥해서 프로그램 신청을 하고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아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 그 장소 제공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해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그 많은 다양하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묵은성 마을회 회장을 거의 12년, 12년까지 8년, 지금 8년 저 네 번째 차 들어가니까 7년 차 들어가군요. 7년째 운영하시면서 성직골 작은 도서관도 어쨌든 설립이 되게끔 기여를 하셨고, 성직골 소리합창단을 통해서 어른 세대와 어린이 세대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마을의 분위기도 만들어내시고, 또 마을의 역사 유적 자원 같은 것들도 자료로서 계속 발간하시고 그런 일을 해오셨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느꼈던 거는 이런 역사문화 자료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마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이런 문화 역사 이런 관련 그 마을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라든가 어떤 앞으로의 방향이랄까, 묵은성 마을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그 지역 마을들이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랄까, 바람이랄까,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묵은성 마을이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것만이라도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인터뷰하면서 쓴 게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묵은성 마을의 창립. 여기에 있고 여기에 보면 민능회록 소화 7년 회측 및 세측 193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지금 글자는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데 여기 진성동이라고 옆에 써 있거든요. 예. 이게 일제 1932년이니까 일제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묵은성 마을의 이름은 민흥회였습니다. 민흥회. 제가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고 할 줄 알았으면 이 책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갈 텐데 예. 사실은 이것은 제가 이게 이런 얘기했더니 한라일보에서 취재를 해서 이거 한번 신문에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옛날 고서라든지 그래도 아직도 지금 어르신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물건들을 좀 수집을 해서 우리 묵은성 마을을 그나마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 박물관, 마을 박물관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이때 인터뷰에서도 했어요. 근데 이 꿈을 꼭 실현을 해야겠다. 근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묵은성에서 옛 어른들이 썼던 뭐 그 산림기구, 농기구 뭐 이런 책들 옛날 있었던 것들을 모아서 꼭 크지 않더라도 쭉 전시해 놓으면 우리 묵은성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묵은성 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모양이 곧 제주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놓으면 묵은성을 이제 앞으로 이게 올레길도 만들고 역사 따라 올레 따라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를 묵은성이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이런 농기구, 이런 산림기구들 썼구나. 성직골 박물관.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은 그것들 좀 수집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놓고 지금 우리가 실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옛날로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기록으로만 하면 옛날로 돌아가 보자. 옛날 돌아보자. 제가 늘 얘기하는 오래된 미래의 그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 오래된 미래. 그 옛날 거로 돌아가 봐야 거기에 미래가 있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옛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옛날 것 돌아보고 예. 옛날 것 돌아보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 미래도 이렇게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물관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그런 걸 하나만이라도 만들어서 옛날 모습들을 한번 재현해 보겠다. 저런 역사 문화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치하고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게 뭐 저기에 보면 저 옛날 사진들 나왔던 거 예. 한번 쭉 만들어 보고 그러고 싶은 거. 그게 이제 꿈입니다. 이 예. 꿈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과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회장님 뵈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말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직골 소래합창단, 성직골 도서관, 그리고 이어서 성직골 박물관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 확신하고 그런 게 또 지역 마을 동네의 어떤 그 운영이랄까요? 그런 게 모범적인 어떤 사례로 계속 제주 전체 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쨌든 성직골 묵은성 마을회를 지금 7년째 이끌고 계신 고정은 마을 회장님 모시고 오늘 제주 역사부터 묵은성의 작은 세세한 움직임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좀 짧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오늘 하나의 또 영상 인터뷰 시간으로는 적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아무런 그 제약 없이 편안하게 끝까지 말씀 잘 해주셨고요. 오늘 묵은성 마을 고정원 회장님의 말씀이 우리 제주 지역의 마을 운영에 좋은 자료로 혹은 그 기본 컨텐츠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고정원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장성철 TV 독자분들한테 묵은성 마을과 또 제주에 관련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장성철 TV에 우리 장성철 씨가 방문을 해서 이거 두서없이 마을 소개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시행에 착오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장성철 지금 개인적인 연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제주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탐방을 하고 어르신애들이 얘기를 모아서 이렇게 TV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는 것을 상당히 참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성철 TV가 이러한 그 제주도의 곳곳 숨은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많은 애청자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장성철 TV가 이제 조그만 개인 TV가 아니라 정말 뭐 간판 붙은 큰 방송국으로 발전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마치면서요. 묵은성 마을 고정원 회장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어쨌든 묵은성 마을의 그 운영이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그런 문화 운영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많은 분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제주도 전체가 문화가 역사가 살아있는 오래된 미래가 늘 함께 있는 그런 제주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